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휴렌의 김춘상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휴렌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건설 현장에 지금 단연간에 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LH 그런 지자체 등에서 공급을 하여 있고 세팅을 하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인 것처럼 중대재해 예방과 첨단 기술, 이 중대재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건설 부분도 있고 이제 제조업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안홍수 사장님처럼 말씀처럼 건설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로 된 부분으로 해서 이 중대재해, 그 건설 현장에 관련된 중대재해와 그다음 IT적인 측면들을 한 융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막연한 그런 첨단 기술, IT 쪽으로 해서 이제 첨단 기술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다봐서 여기까지는 내다볼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그런 첨단 기술을 말씀드림으로 해가지고서 조금은 이 건설 현장에 관련된 이런 IT적인 융복합적인 그런 측면들을 좀 더 피부로서 와닿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해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요는 그 안전 현황, 현재 스마트 안전에 관련된 국내 현황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개발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안전 첨단 기술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카테고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구축,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의 이제 지향점이 어떤 부분들을 지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다시피 국내 스마트 안전 현황은 이 장비류, 즉 어떤 장비에 발생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안전 장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류 총 두 가지로 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장비류도 있고 시스템류도 있지만은 업체들이 각각이 다 다지각당한 그런 운영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기술력은 좀 뛰어나지만 영업력이 부족한 그런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 업체에 대한 진입벽이 점점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런 국내에 있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시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안전 관리는 이런 통합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장비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시키고 확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그거에 따른 이제 재해 사고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 안전은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려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제 근로자의 위치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디에 있는지, 근로자가 위험 구역에 접근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어떤 근로자가 가는지. 우수저 같은 경우에는 방수하고 골조공사에 있는 근로자는 갈 수 있지만은 도장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이제 근로자 위치 기반 안전 시스템이 있고, 맞춤형 장비 솔루션, 즉 근로자들의 장비 다양한 국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안전 장비류들에 대한 장비 솔루션과 영상으로 해서 근로자들이라든지 건설 현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영상 통합 관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세 개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즉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은 이 네 개의 카테고리를 해가지고서 구분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런 플랫폼이라 그러면 다양한 장비들을 탑재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확장성과, 건설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은 관가시할 수가 없거든요. 즉 산안법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안전 전체 공사비에서 한 2.5% 정도가 이제 산안법 안전관리비로에서 측정이 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진법 안전관리비로에서 계상이 돼야 될 부분인 건데, 과연 산안법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금액을 측정을 해서 이제 현장에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기준점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확장성과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통합관제 시스템은 현재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해서 업체들이 다양한 이제 적용 방식과 표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대시보드들이 형성이 돼서 현장에 지금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대시보드들에
이제 SVMS, 즉 스마트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탑재가 됨으로써 이런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IoT 센서들에 대한 결과값들이 도출된과 동시에 영상으로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도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한 개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접촉되어 있는 한 개의 이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보여줄 수가 있고 구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근로자 위치 기반 안전 시스템은 즉 근로자들이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근로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인 건데, 이런 스마트 헬멧 중에서도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모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고리라고 해서 안전고리를 매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이 어떤 경고심을 알게끔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장비들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심박워치 같은 경우도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나 태그들을 확인해서 근로자가 쓰러지면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IoT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건설과 만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나은 기능들이 있지만 현재는 이 정도 기능들로 해가지고서 현장에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IoT 장비들도 있지만은 근로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휴대폰에는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들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건설사,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들까지 해가지고서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 정보나 그런 기본들을 토대로 이제 건설사 직원들과 전문건설사가 함께 모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가 통합관제 시스템과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 위치도 정보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공지사항도 전달할 수 있고 대피 알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양방향 통신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경보 시스템이 가능하냐, 그래서 통신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 주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건설은 지금 국내 건설을 한 70년 정도의 역사라고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로우 데이터 값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단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에서 많은 대량의 확보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제 환산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거까지가 이제 요런 근로자 위치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장들은 운영이 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맞춤형 장비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은 어쩌면 IT 쪽으로는 굉장히 단수로울 수도 있는데 이게 건설과 만남으로 해가지고서 얼마만큼 활용성을 가지고 있냐, 이제 그런적인 측면인데요. 뭐 중장비에 접근하였을 때 이제 뭐 알림이 울리고 관리자가 중장비 근처에 갈 때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중장비 접근 감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해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기성 제품으로는 뭐 이제 산소, 그 다음 항화수소, 이산화탄소, 뭐 그런 메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4가지 4대 유해가스 부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건설 현장으로 옴으로써 요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이제 온도도 들어가서 이제 동절기 때 이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도 있고요. 그런 센서들이 안전보건공단 수치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푸시 알림을 보내는 거죠. 이 관리자 휴대폰으로도 보내고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이동형 접근 경보기 조금 더 근로자들한테 직관적이게 여기에 근로자가 접근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근로자 역시도 아 여기서부터 뭔가 위험하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계구부 안전 시스템, 계구부 덮개가 열렸냐 닫혔냐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계구부 덮개를 누가 열었냐. 근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냐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이 계구부 덮개가 열려 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그런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아 지금 계구부 덮개가 열려 있으니 어디에 가서 좀 닫아두시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했을 때 유효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뭐 중량물 낙하 경보기, 뭐 신호수가 항상 뭐 중량물이 낙하하고 인양하고 상향을 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호루라기로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IoT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접근 위험을 경보를 근로자한테 제공해주고 그런 부분이고요. 갱폼 추락 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갱폼에 있는 마지막 볼트를 사람들이 체결을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풀어가지고서 갱폼을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양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휴먼 에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에러점들로 해가지고서 큰 사고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뭐 갱폼 추락 방지 시스템은 어쩌면 마그네틱 센스를 이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마그네틱이 떨어졌을 때 지금 당신은 여기 볼트를 체결해도 된다는 그런 멘트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휴먼 에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이게 어쩌면 단순하지만은 그 단순함을 강가시 하면서 놓쳐 있는 부분이라고 현장에서는 이제 판단되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기울기 측정 감지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격 계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상부로 올라오면서 가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기울기 측정도 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뭐 이동형으로 되어 있는 안전 스피커, 그 다음에 레이저 가이드, 그 다음에 위험 알림이, 그 다음에 뭐 지능형 CCTV, 이동식 CCTV 등 이렇게 다양한 이 하드웨어 장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또 이런 영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AI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보면 작년에도 보면은 그 니아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영상을 한 300만 장 정도를 찍은 거를 이제 1000만 개의 인스턴스로 해가지고서 레이블링 작업하고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구축한 것들을 작년 이제 12월 달에 제공을 했으니까 올해 5월 달부터는 이제 그런 영상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의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획득을 하는 거죠. 일반 대중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는 획득하는 거는 좀 쉬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건설 현장은 복잡다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 획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부분은 이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 대부분이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이제 금년도에는 또 어떤 부분으로 해서 니아에서 과제가 나왔냐 그러면 고소 작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정부는 지금 이 건설 현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AI로 과연 얼마만큼 가야 될 수에 대한 걸 방향성을 한번 가보고자 해서 작년에는 근로자 중심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고소 작업, 즉 추락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어떤 구체화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영상 자료에 대한 그런 획득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I가 아직까지는 건설 현장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고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없지만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료가 많이 제공이 됨으로써 이제 많은 기술적으로 진보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텍팅 되는 것들이 이 근로자들, 결국에는 타워 크레인 높이에서 근로자들을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근로자에 대한 이제 퍼스널로 해서 디텍팅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줌 인 아웃을 사람이 자율적으로 하지만은 사람이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모를 그런 걸 하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AI적인 측면들이 사람에 대한 객체 인식이 되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줌 인아웃을 해서 이 사람이 안전모를 썼냐,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냐, 각반을 맸냐, 안전화를 신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세부 디텍팅까지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AI 기술들이 이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빔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부분들, 이 빔도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300억 이상 공공기관의 의무 적용이라 그러면 빔 역시도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빔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태는 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안전 쪽과 접목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 정도의 역할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더 이제 확대가 돼서 조금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선 이제 빔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안전 쪽으로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비류들이나 이런 시스템류들,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은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보면. 그만큼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각자가 다 각자의 시스템으로서 이런 장비들을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LH에서는 이제 이런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를 구축을 이제 공고안을 내가지고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가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보면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많이 괜찮은 장비류들이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류들 여기에다가 모두 다 탑재를 해서 이런 불필요한 그런 소모성이나 시간적인 소모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소모성을 최대한으로 덜고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앞서서 나간다 그렇다 그러면 각각의 공공기관들은 물론 다 본인들만의 시스템을 갖추긴 하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통합 모듈,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통합 모듈도 되고 오픈 API도 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 확장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스마트 안전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아마도 19년 4월 달쯤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고 20년 3월 달쯤부터는 지침에 대한 강경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장비류나 시스템류를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정량적인 수치화가 돼 있는 바는 현재는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스마트 안전을 5년 정도를 했고 현장이 각계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몇 번의 현장의 경험들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로우 데이터 값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통계 자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은 이런 정량적인 수치보다도 조금은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인 기대 효과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안전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 모르지만은 지금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가 이거 뭔가 안전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네? 그런 경각심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기대평가에 있어가지고서 이런 스마트 안전은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은 추상적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 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재해 사고가 하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를 사용하는 데서. 그러면은 그 재해 사고에 발생된 데이터를 이제 한 개의 데이터로 보는 것이죠. 그 한 개의 데이터는 어떤 공정의 근로자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 그런 한 개의 데이터가 확보가 됐다 그러고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수년간의 다룰 그런 사망이라든지 어떤 산업 재해에 관련된 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빅데이터로서 꾸려지게 되고 그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축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와 유사한 패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이제 자동적으로 사전 사고 예방 경보 알림을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통계 데이터로 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유사한 움직임을 가진 근로자한테 사전에 미리 당신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오늘 하루의 일정은 조심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사고 예방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해준다 그러면 분명한 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스마트 안전으로 해서 다가가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로우 데이터 값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나 이런 측면들에 봤을 때는 이제 공정 관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두 번째에 대한 기대 효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많은 근로자가 쓰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근로자들끼리에 대한 어떤 네트워킹이 되고 이제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지역 근로자들한테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서 이 근로자들끼리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확대가 돼서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는 이런 근로자들한테 어떤 강압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강요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왜 억지로 써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공공기관이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한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그렇게 잘 사용하는 근로자들한테 어떤 리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줘서 근로자들이 이왕 쓰는 거 자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입장에서의 이런 스마트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이 스마트 안전 관리에 대한 이제 기술의 지향점들은 결국에는 뭐 사용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적인 측면도 있고 꼭
무언가를 감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뭔가 자발적인 차원도 분명한 건 필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도 혹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꼭 해야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냐. 모니터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AI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서 모니터링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알림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런 좋다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인간과 AI의 상호보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기술 지향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빅데이터 축적을 해서 사전 사고 예방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냐. 그런 데이터적인 관련된 측면도 이제 기술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이고요. 이 금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이제 보건공단도 그렇고, 이제 각종 지자체들도 그렇고, 이 세 번째 측면에 대한 이제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이제 적용안을 좀 많이 검토들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300억 이상에 대한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가 의무화가 됐다 그러면 300억 이상이 아닌 그런 미만에 있는 현장들은 과연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규모 현장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자유롭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경제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확장성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근로자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모두 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실용적인 측면. 그렇게 해서 총 5가지의 기술적 지향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이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IoT가 적용되어 있는 건설 현장의 이제 융복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지금 이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공 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먼저인 것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인증제도가 분명한 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데가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 유해가스 센서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해가스 센서가 현장에서 어떤 유해가스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그게 이제 표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유해가스 센서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와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PCB라든지 본인만의 펌웨어 시스템을 해가지고 표출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국내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만든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어떤 기업군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유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증들을 다 받은 완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쓰는 부분들은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만이 만든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센서에 대한 것들 어떤 기능적인 인증은 있지만은 완성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것들은 인증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각각 다양한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서 이런 공공기관, 보건공단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인 장비에 대한 것들이 인증 기준 지침표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보건공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용역과제 나온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보급 및 분석에 대한 테스트베드 현장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내년부터는 중소규모 현장들로 해서 활용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과제가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각각에 대한 하드웨어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이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확대할까라는 그런 개념도 좋지만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이런 주체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납품이 되느냐. 그거를 조금 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